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닝 네트워크의 김도윤입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또 여기서 네. 뵙네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던 중에 음. 교수님 과정을 이렇게 듣고 음. 수업만 개설이 되면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음. 들었었거든요. 팬들이 많아요. 그쵸, 네. 교수님? 몇 과목 들었어요? 저 김 세 교수님? 과목 들었어요. 예. 네. 제가 네 과목을 개설했거든요. 아, 예. 그중에 거의 세 과목 들었네요. 예. 그렇네요. 예. 열성 팬입니다. 예. 많이 네. 들으셨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더 많은 음. 분들하고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음.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이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예. 그쵸?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회사 일을 하든지 뭐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모두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을 가다 사람을 처음 딱 만났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음, 어, 아닌가요? 오답인가요? 그럼 산길에서 처음 딱 만났다. 그러면 네. 뭘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세요. 음, 예, 네. 그 제일 처음 파악하는 게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아. 먼저 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약한 사람이면 괜찮죠. 내 그쵸. 주도권이 내한테 있으니까. 네.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피해야죠. 예, 또 두 가지를 봐요. 네.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지 음. 또 적의를 갖고 있는지. 음. 그래서 적의를 갖고 있든지 호의를 갖고 있든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적이든 호의든 간에? 예. 오.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안전에 관한 겁니다.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안전에 관한 욕구죠. 그쵸. 예. 그래서 강한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또 내가 위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 두 번째 이제 동물과 똑같은 게 먹이입니다. 음. 먹거리. 음. 먹이에 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식을 할 때나 술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음. 예. 거기서 누구를 뺀다든지 그러면 음. 굉장히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마음 상하죠. 예. 네. 그래서 음. 이제 그 먹이에 관한 일은 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음. 노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이 먹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과 동물이 같은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과거를 한번 훑어보면 돼요.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이제 사피엔스란 책에 보면은 본래 이제 인간이 먹이 사슬 중에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대요. 이 바로 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이에나가 있었어요. 인간 바로 위에 예, 하이에나. 예. 그래서 하이에나가 먹고 나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예. 네. 그 인간이 그 돌도끼를 가지고 그 뼈를 깨서 그 어. 안에 있는 뭘 먹어요? 골수를 먹죠. 어. 예, 그걸 네. 못 잊어가지고 아직도 감자탕, 뭐 도가니탕 먹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고착돼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이제 먹이 사슬 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먹이 사슬의 의미는 그 밑에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못 먹는 게 없죠. 다 먹죠. 고래도 먹고 그쵸. 다 먹죠. 그쵸. 예, 곰도 먹고. 그래서 먹이 사슬 위로 올라가게 된 요인이 예,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뇌예요. 뇌. 네. 예, 뇌를 쓰게 된 거예요. 인간이 최고 천재가 자기 뇌의 7%를 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한 1% 정도 쓸까요? 근데 이 뇌가 다른 포유동물보다 6배 내지 7배가 커요. 인간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이 먹는 에너지의 25%를 써요. 4분의 1을 써요. 그 자고 일어나도 배고프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 일도 안 해도 배고프죠. 그러니까요. 예, 이 내가 쓰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자는 보통 사냥을 하면 길게는
보름 정도 사냥을 안 한대요. 아.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 옆에서 가젤이 막 뛰어놀고 이런 거 그쵸. 봤죠. 네네. 그때 사자는 배부른 사자예요. 음. 왜 사자는 옆에 가젤이 있고 사냥을 안 할까요? 배가 부르면 언제든지 자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파리 전체가 음. 사자 냉장고예요. 사자 원하면은 냉장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아 있는데 그렇네요. 왜 쟁여놓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음. 사자는 보통 그 다시 사냥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근데 인간은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일어섰어요. 이게 음. 호모 엘렉투스가 됐어요. 음. 예, 먹이를 보는 이제 반경이 커진 거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생긴 게 이제 허리하고 목에 음. 요추와 경추에 병이 생겨요. 음. 민 대표도 어디 허리 아프죠? 저 무릎이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 허리 뭐 이런데 뭐 네네. 병이 생기죠. 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여자는 조금 더 희생을 많이 해요. 이게 기어다닐 때는 음. 이 산도, 아기 놓는 산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음. 아기를 숨풍숨풍 낳았는데 음. 이제 뇌는 커지고 산도는 좁아지죠. 일어섰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아기를 놓다가 뭐가 되느냐 하니까 사산이 돼요. 아기가. 아. 그래서 이제 자꾸 개체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적응하게 됐느냐 하니까 인간이 유일해요. 이 세상에. 어떤 걸요? 예. 그 말이 망아지를 놓으면 그냥 바로 일어서죠. 그쵸. 좀 비틀비틀하다가 막 일어서죠. 푸짝푸짝. 예. 네. 소도 송아지를 놓으면 바로 일어서죠. 그쵸. 예. 민 대표는 몇 살 때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한테 아직 안 물어봤는데 예. 뭐 돌 지나서 예. 그랬겠죠? 바로 못 일어서죠. 그쵸, 그죠? 그쵸. 1년은 예. 꼬박 기다려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짐승이나 뭐 어류나 다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어미 뱃속에 나올 때 혹은 부화가 될 때 완전체로 나와요. 완전한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인간은 아기를 낳다가 자꾸 죽으니까 미숙아로 나와요. 아. 그 미숙아로 나와서 커요. 아. 그래서 독립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예, 이건 아들러가 한 이야기인데 어. 이 종 중에서 독립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종이 인간이래요. 몇 년 정도 걸렸어요. 독립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처음 느끼는 게 열등감이래요. 엄마는 이렇게 잘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비극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니까 기능보다 지능이 너무 먼저 발전해요. 예, 머리로는 아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느끼는 게 열등감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크려 그러면 이 열등감을 에너지로 삼아서 아빠도 처음에는 못했을 거야. 나도 부지런히 하면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제대로 크는 아이예요. 그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예, 열등감이 크면 클수록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키가 굉장히 작았죠. 네.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큰 성취를 이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아들러가 쓰는 이 아들의 이론입니다. 열등감을 굉장히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인간이 완전체로 안 나온다 그랬죠. 미숙아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니까 누구에게 교육받았느냐, 누구에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자연계의 동물들은 자기 애비가 알파 수컷이면 지도자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아버지가 뛰어나다고 해서 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 가서 누구에게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상사가 임원이 못된 사람이 임원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미래, 인간의 가능성은 이 교육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업사이드 다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인간 세계는 변화와 가장 적합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 이제 불이에요. 불. 예, 일어섰으니까 이제 손이 이제 뉴런이 발전하게 그렇죠. 되죠. 네네. 그 짐승은 이제 산불이 나서 불씨를 입으로 물면은 죽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손으로 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루게 된 거예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요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불을 다루면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화식이에요. 불을 갖고 이제 익혀 먹게 된 거죠. 근데 이 화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구상의 모든 곡식 있잖아요. 네네. 곡식은 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 독이 있어요. 이 독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하면은 끓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의 발견이 뭘 갖고 오느냐니까 곡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 예.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채집 사회는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농경 사회는 이렇게 모여 살게 되죠. 땅에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같이 살게 되죠. 같이 살게 되니까 우리 뭐 여행 가서 다른 사람하고 지내보면 좀 불편하죠. 굉장히.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뭐 한 방에 4명 넣어놓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자기 개성대로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달하는 게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하고 지내는 어떤 방법들. 사이좋게 지내는 방식이죠. 사회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돼요. 예, 자기가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자꾸 사줘봐요.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 사회성이 올라가요. 돈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범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하는 게 사회성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자기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싫어 그럼 뭐가 돼요? 혼자 고립되죠. 외톨이가 되죠. 그죠? 외톨이가 되죠. 속죄양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나요, 나쁘나요?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을 쓰게 되죠.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격, 성격, 성격은 캐릭터라 그러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농경 사회까지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살아서 괜찮았어요. 이 페르소나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산업 사회가 되니까 메스가 되죠. 대도시화가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예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의, 격식, 뭐 해서는 안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를 정리하자면 뇌 때문에, 그 다음에 불 때문에 사람들과 모여 살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숙명이 이제 협력이에요. 협력. 그 협력적 인간이냐, 그 비협력적 인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인간에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다 그래요. 사피엔스가 이야기하는 건데, 사피엔스는 책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대요. 없는 것을 믿는. 없는 것을 믿는 능력. 예,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꼬시는 능력. 설득하는 예, 능력.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맘모스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 무슨 소리야? 맘모스 얼마나 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 이 계획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A조는 이 언덕 위에서 큰 돌을 굴리고 B조는 여기서 지폐 기름에 불을 붙여서 던지고 C조는 앞에서 맘못을 유인하자. 그럼 C조는 어떤 아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잘 달리는 아이. 예, 발이 날린 아이. A조는 힘이 좋은 힘이 좋은 아이. B조는 위험물을 잘 다루는 아이. 이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일과 인간을 결합시켜요. 이걸 갖다 오가나이징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적합할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커뮤니티 속에서 자기가 기여할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걸 갖다가 R&R이라고 그래요.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역할과 책임.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수행해서 공동으로 맘못을 잡았어요.
그걸 하면 고기 나눠 가지죠, 그죠? 그렇죠. 예, 그게 리워드 보상이라고 그러죠. 음.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그럼 리더가 돼요, 안 돼요? 그런 아이는 뭐 할까요? 그런 리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해요. 음. 전교 1등들은 나사에 가서 뭐 이런 아. 것들 새로운 거 뭐 연구하고. 근데 리더는 자기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을 리더라 그런다. 학교 다닐 때 뭐, 야 오늘 방과 후에 다 모여. 그 시내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너 집에 속 갖고 와. 너는 된장 갖고 와. 막 이래서 끓여 먹던 아이가 나중에 회사 차려가지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협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관계를 잘 가져가고 소통해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고. 근데 이제 맘모스 잡으러 가자는 아이가 잡으러 갈 때마다 다 죽이고 왔다 사람을.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가죠. 예, 네. 그럼 못 가죠. 그렇죠. 갈 때마다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려 그러죠,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레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성공의 과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 역할이다 하는 거죠. 아, 오늘 내용 굉장히 좀 이렇게 푹 빠져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일이든 사람이든 일단은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좀 시행착오도 적고 좀 서로가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스킬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